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가의 뉴스레터 제작기 부제 뉴스레터는 사드세요 제발을 발표할 여름씨입니다.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저는 음악파는 김루씨의 뮤직데이터그램이라는 데이터 분석 뉴스레터 코너를 맡고 있는 여름씨입니다. 그전에는 팀 뮤직데이터라는 뉴스레터도 운영을 했었고 1년 사이에 2개의 뉴스레터를 제작하고 운영한 경험을 공유드리러 나왔습니다. 이거는 저희 부캐이고요. 본캐는 현재 메스프레소에서 프로덕트 분석을 맡고 있습니다. 나름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여가지고 메스프레소 이야기가 아니라 뉴스레터 이야기로 오늘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사회심리학을 전공을 했었는데 실험 연구가 너무 싫어서 그만두고 비언어적 측정치, 행동 데이터 굉장히 많아서 실험 없이도 데이터 획득할 수 있는 콘텐츠 플랫폼에서 데이터 분석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산업 영역에 관심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데이터 분석가는 정말 산업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좀 하면서 제가 뉴스레터를 하게 된 이야기를 전달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에도 데이터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 발표를 제가 정말 즐겁게 들었습니다. 또 이번에 데이터 야놀자에서 부캐 활동에 대한 발표도 적극 받겠다고 하시고 또 마침 뉴스레터에 관심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동료들과 이런 뉴스레터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산업에 정말 데이터 분석업이 프로덕트를 개선하고 매출이 늘어나는 기여를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하다가 이런 작업을 하게 된 이야기를 좀 전달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특히 기술의 발달 수준에 비해서 데이터업이 정말 산업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분석가로서 커리어가 한 해, 두 해 쌓이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1년 동안 해본 저의 결론은 뉴스레터 직접 만들지 마시고 그냥 사드세요입니다. 이게 분석을 제가 좀 잘하고 글만 좀 잘 쓰고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만들지 마시고 사서 드시라는 이야기를 내리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메스프레소에 제가 입사하기 전에는 플랫폼 데이터를 두루두루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음악 영역의 데이터가 얼마나 유니크한지 스포티파이 논문에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주었더라고요. 특히 인간 행동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청취 데이터의 특징, 즉 음악에 대해서 덜 몰입할지는 몰라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사용자의 성격을 넓게 반영한다는 지점에서 제가 또 사회심리학 전공이다 보니 이게 바로 내가 찾던 등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뉴스레터 소개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음악이 다른 콘텐츠 영역에 비해서 길이는 짧은데 비해 반복 재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으로 인해서 다른 콘텐츠들이 모빌리티랑 편의성 모두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듣는 행위는 다른 무엇보다 개인의 모든 시간 영역에 언제든지 가능한 활동이라는 점이 이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을 들여다보는 일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데이터를 두고 인하우스에서 회사 안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굉장히 액셔너블한 인사이트를 만드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런 반면 회사 밖에 있는 분들은 너네는 플랫폼 데이터 회사니까 이런 데이터도 많고 인사이트도 많고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을 텐데 라는 부러움과 기대를 가진 분들은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릴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누구나 볼 수 있는 형태로 시각화도 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기도 해봤는데 이게 맥락이 없이 그래프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히 쉽지 않더라고요.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니 나는 익숙하니까 괜찮지만 업계에 이게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대시보드들이 오히려 짐이 되고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걸 좀 더 읽음직하고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을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면 암묵지가 조금 더 명시지가 되고 사람들이 음악과 청취 데이터에 두루두루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직접 만들어내지 못한 인사이트들이 모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을 시작을 해도 본업이 있다 보니까 착수가 그렇게 쉽진 않았는데 제가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사실 소재나 방식 이런 것들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하고 구독하고 있는 블로그나 뉴스레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좋았지만 특히 여러 가지 매체나 형태에 대한 고민에 이제 한 가지 계기가 되었던 게 모닝브루가 작년 11월에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상당히 큰 금액이 인수되었다는 기사를 보게 된 것이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모닝브루는 2015년부터 시작된 사회경제 쪽 전문 뉴스레터입니다. 구독자 수가 무려 250만 명이 넘는 그야말로 핫한 기업입니다. 이게 유튜브나 그런 게 아니라 텍스트 매체인데도 그 정도 규모가 달성이 되더라고요. 이 기사를 보기 전까지 저는 메일함에 쌓여있는 뉴스레터들이 아무리 제가 재미있게 읽어도 무료 전단지처럼 생각되었었어요. 그런데 모닝브루는 이머징 테크, 마케팅, 리테일이라고 해서 되게 다른 사이드킥으로 영역도 확장을 했고 팟캐스트로
도전도 하고 광고 수익도 내고 이런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다 보니 텍스트 매체가 훨씬 더 능동적으로 활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스레터의 형태로 가져가면 뭐가 좋을까 좀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어느 매체에 기고를 하기 위해서 컨택을 하거나 알아볼 필요가 없이 그냥 직접 발행을 하면 됩니다. 홍보는 좀 나중 문제고요. 매체를 타게 되면 어떤 일간지라든가 그런 곳을 올리기 위해서는 제목이라든가 발송 시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는데 이걸 직접 만들 수가 있으니 일단 지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블로그나 신문기사와 달리 고객에게 글 발행됐어요를 알릴 필요가 없고 메일함에 직접 들어가 있으니 특정 요일이나 특정 시간을 항상 저희가 글을 발행한다라고 한다면 그걸 점유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게다가 매 발행된 기사의 오픈율이나 어디서 사람들이 구독을 했는지 같은 다양한 지표를 볼 수가 있어서 다른 매체에 글을 실어서 그런 지표를 알아내긴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되었고 저 역시 플랫폼 데이터를 활용한 일들을 줄곧 하고 있었으니 관심이 아무래도 많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이런 준비하기 단계에서 살펴보니까 개인이 하는 뉴스레터가 근데 어려운 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6개월 이상 지속하는 곳들은 잘 없었어요. 이게 원고료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항상 구독자가 상승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또 테크블로그 형태는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제가 굳이 더 할 필요가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데이터 기술에 관한 글들에 비해서는 비즈니스나 프로덕트를 분석한 결과를 쉽게 전달하는 콘텐츠는 굉장히 드물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데 방점을 두면 숫자를 꼭 표현해 볼 필요가 없어도 로우 데이터를 까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저는 또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행 주기를 가지고서 꾸준히 연재하는 것만 해보자. 일반 독자가 볼 수 있도록 쉽게 해보자. 요 정도만 정하고 드디어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몇 가지 일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지속 가능한 제작이 제일 중요한 목표였으니까 이걸 혼자서 할 수 있을까? 절대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당시 팀의 동료들에게 글을 좀 쓰자고 열심히 설득을 하고 끄덕였습니다. 마침 팀원들이 데이터 딜리버리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있으셨고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있으신 편이었어서 팀 슬랙에서 비정기적으로 토막글을 쓰기 시작을 했고요. 일반 독자들에게 전달할 거니까 짧게 쓰고 거창한 주제를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건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도 글을 자주 마감하고 어렵지 않은 글을 써야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훌륭한 결론은 거창한 주제에 대한 훌륭한 결론이 한 번에 낼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독자들이 잘 발견해 줄 수 있게끔 많이 던져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조직을 설득할 때는 이게 사실 회사에서 홍보 자료를 쓸 때 데이터를 많이 인용하는 경우들이 요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굉장히 유사하고 브랜딩의 일환으로서 도움이 될 거라는 점을 어필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을 짓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이게 뉴스레터의 정말 정수 중의 정수입니다. 계속 앞으로도 내 레터를 발행을 하면서도 겪게 됐던 첫 번째 관문이자 지속적인 관문인데요. 한 200개 정도 이름을 나열하고 지어나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하는 뉴스레터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이름을 지어야 된다는 점을 제일 염두에 두고 처음엔 팀 뮤직 데이터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실전 단계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뉴스레터 혹시 직접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시게 될 것 같은데요. 글감을 나열하고 글을 전송하고 지표 분석을 하는 데까지 한 8가지 단계 정도가 있는데 사실 이 8가지 단계에 숨어있는 일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작 전에는 글감이 많아 보이긴 했지만 정작 쓰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분석해보고 결론 내기가 쉬운 게 별로 없어서 글감 후보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뭐가 궁금한지 어떤 거에 관심 있는지 좀 물어보고요. 당연히 데이터 전처리하는 거 힘들고 기술적인 내용을 완전히 삭제할 수 없으니 쉽게 쓰는 것도 해야 되고 맞춤법도 정리해야 되고 사실 회사에서는 좀 개조식으로 간단하게 리포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레터이다 보니까 줄글이 되어야 되니 그 부분도 또 적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톤의 매너도 점검해야 되고 썸네일도 정하고 제목도 또 정해야 되고 전송을 하다가 전송 버튼 손가락 미끄러져서 잘못 전송하고 뭐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글만 잘 쓰면 되는 일이 전혀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지표 분석 단계까지 가면 또 재밌는 부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는 다루지 않고 이 발표가 흥하면 제가 내년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런 운영을 직접 해보니 정말 모든 단계가 어렵긴 하지만 매주 마감하는 것도 정말 만만치 않았고 저희가 쓰고 있는 메일리 시스템은 로그인을 해야지만 댓글을 달 수 있다 보니까 사실 잘 안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독자 피드백 같은 거를 얻기가 좀 어렵다는 점들도 어렵고 분석하면서 글을 쓰는 과정도 이게 분석
분석 결과가 그럴싸하지 않고 해석 가능하게 나오지 않으면 글을 완전 뒤엎어야 한다는 점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계속 쓰다가 제가 좀 회사를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뉴스레터는 그만두게 되었고, 하던 게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뉴스레터를 통해서 컨택하던 여러분들 중에서 음악 데이터 가지고서 분석하는 거 아깝다, 나랑 같이 해보자라는 영입 제안을 좀 여러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요청들 중에서도 이제 저는 음악 산업에 대해서 실제 현업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하고 있는 음악파는 김루시라는 뉴스레터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좀 마음에 드는 지점들이, 퇴직을 해서도 음악 쪽의 일을 계속 하지 않아도 도메인에 대한 관심이나 공부했던 내용들이 단절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또 기존과 달리 데이터 분석만 다루는 뉴스레터가 아니라는 점 덕분에 독자층이 더 다양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의 해석과 활용을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반응을 해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좀 기대하게 됐습니다. 슬라이드에 링크해 놓은 글, 데이터의 질감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라는 문병로 교수님의 글에는 도전적인 데이터는 기업의 비즈니스로부터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대해서 글을 쓰고 유튜브에 있는 어떤 콘텐츠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한 글을 쓸 때 유튜브 데이터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산업에 대해서 다양하게 살펴보고 있는 필진이 있는 것도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또 코너 이름을 짓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름 짓기 이번에도 너무 힘들었고요.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그램이 기록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뮤직데이터 그램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를 충분히 이해하는 다양한 데이터 살펴본다, 이런 거를 목표로 정해놓았고요. 이전에는 데이터 팀에서 제가 1년 넘도록 같이 일을 해본 분들과 뉴스레터를 운영하는 형태였는데, 이번 음악파는 김루시에는 저랑 완전 다른 일들을 하는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글에 대한 편집과 리뷰도 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분석 과정에 대해서 대부분의 분들은 아예 블랙박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이런 것들을 좀 살짝 보여줄 수 있게끔 써본다든지 여러 시도를 하게끔 격려를 받았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포지셔닝 한다고 이제 연재 텀은 주 1회에서 월 1회로 변경이 되고, 이런저런 논의를 하면서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과 달라지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팀 뮤직 데이터 때 썼던 벚꽃연금 얼마나 가는가에 관해서 쓴 글이 있고요. 오른쪽은 최근에 쓴 오마이걸에 대한 글입니다. 왼쪽에 있는 글은 기상청 데이터와 당시 다니던 회사의 청취량 데이터 일부만 확인해서 작성할 수 있어서 사실 굉장히 빨리 쓸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플랫폼 데이터가 시장 점유율에 비해서 일반화 가능성이 정말 있는가? 당시에는 한 15에서 20% 정도 점유하는 플랫폼 음원 사이트의 데이터를 활용한 거였어서 대표성에 대해서 일반 독자들에게 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외부에서 제가 수집을 해서 글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서 사실 글 쓰는 시간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한 개의 음원 사이트나 플랫폼 데이터를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뭐 앨범 판매량을 보고 있는 가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좀 복합적으로 살펴보다 보니 글이 더 풍부해진다는 점은 굉장히 좋았고, 일반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점은 제가 이제 직접 쓴 글 중에서 최고 조회수 글은 데이터 분석은 하나도 하지 않고 샌드박스에서 이제 음악 사업을 하시는 분에 대한 인터뷰 글이었습니다. 이걸 진짜 재밌거든요. 근데 조회수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샌드박스에 항상 감사하고, 이것도 홍보해주신 유튜버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많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글은 이제 유튜브 음악 산업 이런 식의 레퍼럴을 계속 타고서 계속 조회수가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현황을 살짝 보여드리면, 구독자 수는 아직 이 정도는 미미하긴 하지만 팀 뮤직 데이터 시절에도 2달 동안 글을 12건이나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마감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지는 그런 경험이 되었고요. 음악파는 김루시 전체 운영 기간은 한 7개월 정도 되고, 제가 합류한 지는 이제 몇 달 안 됐는데요. 4명의 필진이 돌아가면서 2주 간격으로 글을 쓰고 있어서 발행 건수는 이제 그 전에 비해서는 적지만 퀄리티에 대해서 더욱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오픈율은 51% 정도가 평균인데, 이게 이제 모닝브루가 한 40%에서 50% 정도 오픈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누적 구독자 수는 처음에 굉장히 적게 있다가 중간에 2번 정도 구독자 수 점프를 했습니다. 한 번은 음악평론가 분이 이제 홍보를 해주셨고, 또 한 번은 좀 전에 보셨던 샌드박스 음악 PM 인터뷰 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입을 해주셔가지고 매일매일 구독자 수가 쑥쑥 늘어나 있는 굉장히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뉴스레터를 이제 반년 넘게 경험을 해보면서 배운 점이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좀 돌이켜보면 사실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회사를 다니고 시간을 지나면 비즈니스 도메인에 필요한 문제들이 굉장히 정형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은 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데이터 분석의 리포트에 대한 독자가 자주 변하지 않죠. 주로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런데 뉴스레터는 불특정 다수의 독자를 염두하고 이분들이 뭐가 재밌고 뭐가 필요할지를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정말 고민의 수준이 치열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부 고객은 그래도 우리가 자주 마주칠 수라도 있지만 일반 독자들은 그러기가 쉽지 않아서 나는 살면서 이렇게 누가 무엇을 원하는지 치열하게 이 정도로 고민한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또 혼자 하는 뉴스레터가 아니어서 협업 관점에서도 글을 쓰다가 객관화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순간 이럴 때 편집을 도와주는 동료가 있다는 점도 너무 좋고 또 제가 반대로 다른 분들의 편집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계속 궁리하게 되고 어떻게 정중하고 솔직하게 글에 대한 의견을 어필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본업에 있어서도 플랫폼 회사의 데이터 분석가로서 제가 어떤 지표를 크리에이터에게 드린다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마냥 조사하던 때와 제가 진짜 제작자 입장에서 지표를 보려고 하니까 정말 그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고객이 무엇을 원할까에 대해서 검색어 유입에 대해서 관심을 정말 많이 가지게 되고 저 역시 관심사가 좀 확장되는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운영 관점에서 처음에는 연재가 제일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힘들어도 사실 마감은 어떻게든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습관이 되더라고요. 실제로는 구독자를 모으는 단계가 이렇게 어려울 거라고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구독자를 모으기 위해서 친구들을 영업하는 일은 꼭 필수적이에요. 초반에 나 이런 거 한다, 이거 재밌는지 한번 봐달라 이런 식으로 많이 모집을 했고 후기들을 좀 남겨주고 지인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는 덕분에 으쌰으쌰 하면서 처음을 잘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와 같이 시작했던 동료들도 그렇고 지금 뉴스레터 같이 하는 동료들도 조회수에 초연할 줄 알았는데 전혀 초연할 수가 없습니다. 발송 버튼 누른 직후부터 계속 숫자 올라가는 걸 쳐다보는 날도 있어요. 또 생각보다 오픈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조회수가 또 높은 글들이 오픈율도 초반에 발송했을 때 반응이랑 거의 같이 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 댓글이 잘 안 달려서 이 글이 쉽고 재밌고 이런 것들에 대한 독자 반응을 파악하는데 좀 다양한 방법을 궁리를 해야 되더라고요. 팀 뮤직 데이터 당시에도 이렇게 회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액션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채로 그냥 끝나버리는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가 많이 있지만 진짜 누구에게 공유가 되고 소통할 수 있다는 보람, 즐거움이 있고 블로그나 그냥 신문기사보다 확실히 이 이메일을 받은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지표로 계속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고 또 어떤 글에서 구독을 많이 하는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정말 재미있고 마감이 있으니까 공부를 미루지 않고 계속해서 글을 쓰게 된다는 점도 장점으로 우리가 꼽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매번 마감은 아쉽기는 한데 또 본업이 있고 지속 가능성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또 아직 제가 서툴러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아쉬움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마감 노동을 많이 해본 다른 선배들이 어떻게든 많이 만들면 평균적인 퀄리티만큼 조회수나 성과가 따라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그만두지 말라는 조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것 같아요. 동료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이 부분이 제일 재미있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구독자 수가 이렇게 아직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메일리를 개발하고 있는 분, 운영자님과 비대면 소통하는 것도 있고 평론가님이 저희 뉴스레터를 발견을 해서 이제 소개해 주신 다음에 감사해서 커피챗 같은 미팅도 할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오프 더 레코드의 뉴스레터 업계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재밌는 걸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하는 댓글을 비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는 편이고 또 댓글 남기는 게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스타트업에서 마케팅 툴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회들 이런 것들을 좀 제공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어서 완전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참여해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좀 제작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궁금할 때 좀 자꾸 보고 싶은 그런 콘텐츠, 간단한 조사로 데이터 포인트를 획득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하고요. 오래가는 구독자들을 모아서 메일리가 좀 아직 작은 업체여서 자연적인 노출량이 많지 않아가지고 좀 비용 대비 효율이 좋은 마케팅 방법 이런 걸로 연말에는 구독자 500명을 꼭 달성해야지 이런 다짐도 하고 있고요. 주제에 맞는 데이터를 적정하게 활용하는 방법, 시의적절한 주제가 있다면 분석이 아닌 것들도 꼭 다뤄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레터에 제가 이렇게까지 만들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려서 가급적 사드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혹시 관심이 있으시고 직접 해보고 싶으시다면 기왕이면 글도 잘 쓰고 디자인도 잘하고 편집도 잘하고 뭐든지 다 잘하는 다재다능한 동료를 꼭 영입하셔서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혼자서는 진짜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도 이제 의논할 사람이 혹시 필요하시다면 컨텐츠에 관해서 저희가 폭넓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에 대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상의가 필요하시다면 연락을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저희를 만약에 응원해주고 싶으시다면 구독해주시는 것도 좋고 현금으로 응원해주시는 것도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마케팅의 필요성과 청취 데이터셋 구축에 좀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고민을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홍보를 하고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후일담 같은 거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발표에 담지 못한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많이 있으니까 찾아서 저한테 컨택 많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